자, 성인 간호 간담체 질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간은요, 중요하죠. 일단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면서요.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면서 우상복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상복부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요, 간은 담즙을 생성하는 기관이에요. 담즙을 저장하는 곳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담즙 저장은 주머니라고 해서요. 담낭에서 저장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간에서 있는 우리 혈액응고 비타민 K 간에서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요. 우리 기본간호에서 간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나올까요? 그쵸? 간을 타진할 때 나는 둔타금, 정상소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에서 타진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복부를 검진할 때요. 일반적인 복부의 검진 순서는 어떻게 됐었죠? 그쵸? 문진 이후에 시, 정, 타, 촉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복부를 제외한 일반적인 신체 검진을 물어본다고 하면 시, 정, 타, 촉 그대로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한방에서는요. 노하면 상하는 기관이다 라고 해서 화가 났을 때 분노의 노예요. 노하면 상하는 기관 골라라 하면 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간에서 흡수되는 혈액응고와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 K 그럼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또 혈액응고와 관련되어 있는 응고 같은 말 지혈과 관련되어 있는 같은 또 기능하는 놈들 고를 수가 있어요. 일단 비타민 K 그리고요 칼슘 혈액성분 중에서는 혈소판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죠.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나머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담즙 색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안구의 공막, 흰 부분, 흰자위나 우리 신체 피부가 황색으로 변한다. 황달이라고 하죠. 황달은 배쇄성 황달, 비폐쇄성 황달, 용혈성 황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담즙이 나오는 도로를 담도라고 해요. 음식이 들어가는 통로가 식도, 공기에 드나드는 통로가 기도, 소변 나오는 도로 요도 그리고 담즙 나오는 도로가 담도가 될 텐데 담도가 막혔어요. 그래서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담즙산이 막 축적이 됩니다. 피부를 자극해서 소양증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소변도 담즙 색소에 의해서 황갈색이 된다. 황달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비폐쇄성 황달이라고 해서요. 막히지는 않은 거예요. 비폐쇄 막히지는 않았는데 간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우리 아까 담즙을 생성하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담즙을 생산이 원활하지 못한다. 담즙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담즙 같은 경우는요. 지방을 융해시켜주는 지방을 녹여주는 역할도 할 텐데 그게 담즙이 부족하니까 지방도 흡수가 잘 안 돼요. 자, 그리고요. 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비타민 K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쵸. 출혈 경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출혈 경향이 커진다. 자, 그 다음에요. 용혈이라고 해서요. 적혈구가 깨지는 거를 얘기해요. 적혈구 파괴를 일으키는 말라리아나 용혈성 빈혈로 인해서 또 황달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용혈성 황달 같은 경우는 피부만 노랗게 되고요. 소양증이나 소변으로 담즙색소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만 노래져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말라리아가 나왔죠. 우리 아직 그 공중보건 진도를 나가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말라리아는 일단 매개체가 뭐죠? 그쵸? 모기가 매개체가 됩니다. 제가 제 자료에 필수 예방접종 항목은 꼭 암기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자료에 무조건 암기 파트들이 있는데 무조건 암기로 되어 있는 거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 필수 예방접종 항목을 1급부터 4급까지 잘 암기를 하신 선생님들은 그거와 가지치기 해서 그 외의 것들을 암기를 하실 텐데 우리 3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 중에서 일본 내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내염 같은 경우는 3급에 들어가는 모기가 매개하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가지를 쳐서 암기하면 편한 이유가 얘가 이제 모기가 매개체가 돼요. 그래서 상급에 들어갑니다. 얘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또 다른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상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은 아니지만 일본 내염이 모기가 매개하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맞다. 그거와 가지를 쳐서 같이 암기를 하시면 편합니다. 말라리아도 상급에 들어가요. 소양증 간호 이렇게 황달이 생기고요. 피부가 노래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피부가 가려워요. 소양증이 있습니다. 우리 전분 목욕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전분 목욕, 미온수 목욕. 방 안의 온도는
온도가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더 간지러워요. 그래서 우리 온도는 서늘하게 해준다. 손톱. 간지러워서 막 긁을 수 있기 때문에 손톱을 짧게 해줄 거예요. 기본 간호에서 손발톱 관리가 나와요. 손톱은 어떻게 잘라주죠? 그렇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여기 일자로 깎아주는 거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는 잠깐 노인간호로 가볼게요. 노인간호에서요, 우리 일반적으로 노인은 손발톱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침상 목욕을 도와준다. 기본 간호에서 침상 목욕을 도와준다고 하면 손발톱은 두꺼워져서 따뜻한 물에 불린 상태로 마지막에 관리해 주는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간경병증의 결과로 오는 혼수 상태. 간이 안 좋아지면 우리 몸에서 해독, 대사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혼수 상태, 헛소리 할 수 있어요. 간성혼수. 호흡할 때 단냄새가 난다. 그리고요, 간이 안 좋든 신장이 안 좋든 암모니아 찌꺼기가 막 쌓이게 되면요, 분해산물인 암모니아가 제대로 몸에 이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단백질 섭취는 적게 한다라고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간성혼수. 간경병의 결과로 오는 혼수 상태로 혹시 단냄새가 납니다. 단백질 섭취는 적게 해주세요. 자, 간 다음으로 큰 소화선, 탄단지 분해하는 소화효소와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췌장, 이자라고도 하죠. 여기 탄단지 분해하는 놈들이 다 나와요. 췌장에서는.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나중에 기초 영양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칼로리 449로 낸다. 4칼로리, 4칼로리, 9칼로리. 얘가 췌장에서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요. 아밀라아제, 트립신, 리파아제 같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이제 빈칸으로 놨는데, 급성 간염, 우리 책에는 급성 간염, 만성 간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전염성 간염입니다. 물로옵니다. A형 간염이 들어가게 돼요. 이 같은 경우는 대소변 관리, 음식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번 환자가 발생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폭발적으로 환자 발생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소화기계 질환인데, 식기 구별해서 정리합니다. 식기, 감염병 환자의 식기 소독, 자비 소독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는 B형, 이제 여기는 C형이 들어가게 되는데, B형 간염은 혈청성 감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혈이나 혈액, 정액, 성교, 주사기 특히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땀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요, 항원 항체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 항체가 지금 없는 사람은 예방주사를 맞아줄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또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요. A형 간염과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제가 무조건 암기에 되어 있는 필수 예방접종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A형 간염 2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맞죠? B형 간염 3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맞습니다. C형 같은 경우는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은 아니지만 같은 혈청성 간염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3급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볼게요. 나중에 이거는 아동간호 가서 볼 건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예방접종 맞는 게 뭐냐면요, 요거가 돼요. B형 간염. B형 간염 예방접종을 가장 먼저 맞게 됩니다. 같이 꼭 가지치기로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간경화, 간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굳어지고 비유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간경화 있어요. 고단백, 탄수화물 어떻게 주실 거예요? 고탄수. 지방은요, 저지방으로 주겠습니다. 저염, 암모니아 상승하면 저단백. 아까 우리 암모니아 수치를 간에서,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간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게 되면 대부분 저단백으로 줄 텐데, 여기 간경화증에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게 되면 저단백으로 준다. 근데 이런 말이 없다면 그냥 고단백으로 암기하셔도 돼요. 자, 소양증 간호할 수 있고요. 시기는 부드러운 시기 같은 거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고탄수라고 나오죠. 저지방 나와요. 자, 우리 앞쪽에서 소화기계 질환에서 특히 저탄수 고지방으로 줬던 게 뭐 있어요? 그쵸? 음식물을 잡아둬야 돼요. 덤핑증후군 예방하는 중요한 시기, 저탄수, 고지방, 수분 없다, 국물 없다라고 했던 거 같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간호에서는 특히 이런 간경화, 부종 같은 거 잘 생길 수가 있어요. 매일 뭐 체크해요? 그쵸? 체중 측정한다. 그리고 이런 체중, 몸이 잘 붙는 거면 기본적으로 체중과 섭취량, 배설량도 세트로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체중 측정한다, 섭취량, 배설량도 같이 측정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몸이 땡땡땡땡 잘 붙기 때문에 매일 측정합니다. 자,
자, 그 다음에요. 담낭 내에 생긴 돌이 담관을 막았대요. 돌. 담석증을 얘기하겠죠. 자, 담관이 폐쇄돼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복부를 개방하지 않고도 레이저 같은 거 쏘는 걸로 해서 우리 돌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 같은 걸로 겉에서 빛을 쏴가지고요. 돌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시기는 당연히 저지방시기 주겠죠. 왜요? 담즙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요. 돌이 막아놨어요. 그래서 배출이 잘 안 된다, 지방을 못 녹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지방식이. 자, 성인간호에서 아까 고지방식이 줬던 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덤핑. 음식물을 천천히 내려가게 해야 되니까 우리 누워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괭화위로 먹는다 이런 얘기들 했었죠. 네, 간질환, 간담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